네, 이제 IR도 3프로 TV 함께 하시면 네, 전국 1,400만 우리 투자자들을 또 직접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그럼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병창. 아, 어제 뭐 했어? 큰일 나, 이 치킨이 문제인가? 아니 어제 뭘 했냔 말이야. 치킨 먹고 잤어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치킨 먹는데 좀 많이 먹었어요. 좀 부었어. 네, 한 마리 다 먹으면 안 되는데 다 너무 먹어버렸어. 맛있지. 마니카 동닭 너무 맛있지. 마니카 너무 맛있으니까.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뭐 약간 혼조였나요? 예, 혼조 상태였습니다. 네. 다우는 0.25 하락했는데요. 나스닥 0.37% 상승, S&P 500은 0.17% 상승했습니다. 지수는 역사적 신고 지수 내고 그냥 등락하고 있고요. 그냥 견조한 흐름이고 큰 흐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들 금리와 환율도 큰 움직임은 없고요. 수급에 의해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소비자 신뢰지수가 106.7 나왔어요. 예상이 115였고요. 이전치가 110이었습니다. 코로나 후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1월에 내구재 수주가 전월비 6.1% 감소했습니다. 예상은 5% 감소 예상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읽어드리면 메이시스 백화점이죠. 매장 150개 폐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150개요? 예. 와. 나머지도 많이 있으니까요. 미국의 최대 백화점이죠. 예. 최대 백화점. 웬만한 지역에 다 들어가 다 있잖아요. 있죠. 예. 그것도 중심지에 맨하탄의 저 브로드웨이 그 제일 번화가인 데 유명하죠 그게. 네네네. 일부 이제 좀 수익성이 안 좋은 데는 폐쇄를 하고 핵심 매장에 집중 투자하겠다. 그리고 고가 명품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나란히 읽어드린 이유는요. 소비자 신뢰지수 떨어졌죠. 내구자 수주 전월비 떨어졌죠. 메이시스가 폐쇄한다고. 이 느낌을 보시면은 소비가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지수는 신고 지수이고, 그리고 GDP 성장률도 좋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그 정도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아마 비슷하게 지금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실물 경기를 자본시장이 선반영하면서 사이클링으로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꽤 오래됐는데 자본시장이 더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 많이 됐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실물 경기와 자본시장의 흐름하고 한번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미국 상황에서도 보면은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지금 미국의 실물 경기는 그렇게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지표들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좀 느껴지는 그런 지표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뭐 일부 종목들이 또 오르고 주식시장은 또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67%로 가장 돋보이게 어제 상승을 좀 했는데 이것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HBM 엔비디아에 공급한다 요 얘기가 있는데 그냥 결국은 AI 그중에 HBM 그중에 HBM을 누가 얼마나 빨리 엔비디아에 공급하느냐 뭐 여기에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가 지금 뭐랄까 성장하고 있다,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도 역사 시국가 내면서 계속 그렇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으로는 전체적으로는 AI향 HBM에 집중되어 있다. 그 정도의 특징만 있었고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코스피 0.83% 하락을 했고요. 2,625포인트까지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21도 평균선 살짝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급에 의해서 이걸 지키면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오후에 오늘 좀 관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배당락 때는 종목들은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뭐 KB금융이라든지 금융지주사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게 지금 배당락이 오늘 돼요. 그래서 배당락 후에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21도 평균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판가름이 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제 코스닥은 1.57% 하락해서 853포인트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국내 기관들이 밸류업 정책 발표 후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HBM과 면역 항암제 그리고 로봇 등 일부 종목들만 제한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전반적으로는 매도 우위에 부진한 하루다. 어제도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에 부진한 하루가 연 이틀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락 후에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8일부터 29일까지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차, KB금융등 오늘 배당락이 있습니다. 오늘 이벤트이고요. 지금 미국 시장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이제 PC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있지만 실적 발표가 끝났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급등 후에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좀 확산되고 후발로 움직이는 종목들만 좀 움직이지 먼저 올랐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결국은 미국 시장은 등락 혼조 속에서 이제 수급에 의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MWC 때문에 그 신기술 관련 테마 종목들도 좀 움직인다. 그 정도이지 전체적인 대세 흐름이 움직이는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장 역시도 증시 밸류 프로그램이 이벤트가 일단락됐죠. 지난 2주 동안 계속 얘기한 거는 시장의 이벤트는 딱 두 가지의 화두를 가져갑니다. 하나는 밸류 프로그램, 네. 하나는 AI. 딱 두 가지로 가져가는데 하나는 일단락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락되고 나서 매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매물이 나오는 부분에 비해서 시장이 뭐 아주 급락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 향후에 개별 정책들이 하나씩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종목별로 등락할 수 있다라는 걸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사주 매수 및 소각 또는 배당 관련 정책들을 발표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웬만한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발표를 다 했어요. 그리고 주가도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이 더 추가적으로 뭘 내놓느냐 여기까지 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책에 의해서 기반에 의해서 시장이 안정감을 갖고 순차적으로 레벨업이 될 거냐 아니면 좀 쉬어갈 거냐 이런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추가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추가 정책의 수혜는 어떤 것인가가 아마 앞으로는 좀 주가 움직임에는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주주환원 정책에 발표할 만한 그런 기업들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다 발표들을 다 했거든요. 근데 아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의 확산하느냐를 관심을 좀 보여야 됩니다. 확산할 것 같아요? 예? 확산할 것 같냐고요. 그거는 지금 저번 정책 나왔잖아요. 네. 그 정책을 얼마나 요번에 강제성이 없다 이런들 자꾸 우리가 뭘까요? 거기다 비판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강제성이 얼마나 좀 강하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 워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의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확산은 안 된다 하더라도 막 확 크게 확산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언제쯤 그러면 할 거냐? 그 3월에 주총들 많이 하잖아요. 그 즈음에서 또 내기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네. 밸류업 정책이 처음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기대감에서 시장이 막 올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야,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주춤주춤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실제로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된 기업들 위주로 막 올랐어요. 근데 이미 다 이제 발표를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책 발표도 가이던스도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주주환원 나왔어요. 발표는 기업들이 다 이제 끝낸 거예요? 예? 뭐 할 기업들이 더 막 아니 뭐 거의 안 발표 안 했지. 지금 정책이 발표된 거고. 하는 정책이요. 네. 자사주 매수 소각.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기업들이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지금 좀 전에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기업에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이제 그런 그 설명을 기업들? 좀- 예, 네. 예, 이렇게 말씀을 지금 뭐 드리는 그 기업들이 뭘 정책을 발표해서 오른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른 거잖아요. 지금은 아니 현대차나 뭐 아니, 제일 그 먼저 몇개안 했고, 된다는 예, 몇 개 안 되죠. 예, 금융지주들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만한 기업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산이 될 거냐가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럼 어떤 기업들이 여기 가능성이 있느냐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시장에서는 그걸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확산 가능성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주주들에게 주주 환원 정책을 하지 않으면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뭔가 되게 손해를 보는 혹은 막 되게 뭔가 압박이 되는 뭔가가 썸띵이 있어야 이제 그 사람들도 그렇죠.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분위기는 조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별로 그런 거 이렇게 강하지 않으면 사실 기업들도 하는 척 하려다가 그냥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네. 또 자기한테 이익이면.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발표가 됐잖아요, 가이던스가. 이걸 보다 빨리 강제성을 띠거나 아니면 후속 조치가 계속해서 나오면 아 이거 안 하면은 뭐 불이익 받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겠죠. 네. 근데 해놓고 한 달 동안 잠잠히 아무 얘기가 없어. 야 그러면 뭐 요번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후속이 빨리빨리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아마도 요번에 이거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꾸로 또 그렇죠. 그런 여력이 없는데 막 해버리는 기업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이제 일단 대형주에서 함께 움직였다면 네. 코스피에 있는 중소형주나 코스닥에 있는 뭐 중형주급에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보면은 이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 많아요. 유보도 많고 현금성 자산이 자산이 많은 기업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데인지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배당락이 몇 개 종목이 있다 말씀 드렸고요. 그런 종목들의 이제 배당락 후에 매수가 혹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배당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주들은 가만히 이렇게 움직임을 보니까 이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별로 순환하면서 흐름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어쩔 때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막 움직이다가, 어쩔 때는 삼성의 DDR5는 삼성 쪽으로 움직이다가, 어쩔 때는 마이크론이 움직이면 마이크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이게 순환하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은 이 순환 흐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다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소부장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삼성향, SK 하이닉스향 이렇게 딱 단일 벤더로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이크론, 인텔, 뭐 중국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벤더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순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와서 한번 또 올랐다, 좀 쉬었다 이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거래를 하시면 어떤가 생각을 좀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 역시 미국에 지금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도 일본도 더 오를 수 있을까? 막 이런 데까지 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주춤주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상승한 것도 외국인들이 뭐 10조 원 이상을 매수하면서 그나마 이만큼 온 거고요. 국내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하거나 그랬던 것들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는 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냥 이슈별로 뉴스 나오는 대로 종목 장세가 테마 장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가만히 보면은 어제도 그랬고 어제 뭐가 올랐습니까? HM 관련주 그리고 면역 항암제주 그리고 뭐 배터리 관련 중에서 한두 개, 로봇 중에 한두 개, 딱 그 네. 정도만 움직였지 강하게 움직였지 전체적인 흐름은 없어요. 밸류업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예, 판정한 거네. 예, 지금은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관련돼 가지고 뉴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뭐 전체 시황과 관련된 뉴스는 중국이 3월 4일부터 5일까지 정협과 전인대 양회라고 표현하죠. 네. 두 가지 발표를 하는데 시장의 관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GDP 성장률 목표치를 어느 정도 발표할 것인가. 그리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부양 정책 어떤 것을 이번에 내놓을 것인가. 거의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중국 시장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것 때문에 약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건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애플카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글로벌 네. 뉴스가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거는 테슬라? 삼성? 네, 테슬라가 제일 좋아하겠죠. 네. 테슬라. 왜냐하면 자율주행 전기차가 나오면 아마도 그거는 애플카 아니면 테슬라카일 거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근데 이제 애플카가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테슬라 쪽에서는 당연히 뭐 좋아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을 이걸 이제 그냥 전기차 사업이라고 보도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율주행이 더 힘들었겠죠. 전기차도 사업성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은 기술력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하고 전기차는 사업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중단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아까 저는 이렇게 오다가 들었는데 김프로님 의견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SK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좀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애플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넘어섰지 않습니까? 뭐 다시 요즘의 조건은 좀 제가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시총은 이렇게 되는 게 애플도 남들이 다 하고 있는 AI나 이런 쪽에서 좀 뒤처진 느낌을 자꾸 갖거든요. 그래서 뭘 발표해놓고 해서 더 빨리 간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생성형 AI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좀 빨리 간다는 느낌이 좀 없어요. 그래서 애플이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더 늦춰진다는 실기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빠른 판단을 좀 하지 않았을까. 빠른 판단이라고 했던 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판단을 해서 되는 길로 빨리 가야겠죠. 네, 이런 네. 판단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미국의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한다는 뉴스가 얼마 전 한 2주 전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뭐 내용도 있고 뭐 이런 거죠. 내연기관차의 공장들의 노조 반발이 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 일부 완화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030년까지 신차의 60%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네. 전기차만이 아닌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해서 60% 하겠다. 아, 도요다 또 노났네. 이렇게 지금 네. 전화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저기 미국 우리 모르게 싹 로비해 놓은 거 아니야?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 로비 워낙 잘하니까. 그러니까 예. 에휴. 야 하와이 가니까 하와이 국제 공항 이름도 이노우에 공항이더라. 하와이에? 예. 그래요? 예. 이노우에? 예. 이노우에 공항이야. 일본인이 뭐 만든 거예요? 일본계 미국 상원의원이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최장기간 상원의원을 했더만. 그렇다고 어떻게 공항 이름을? 그래서 내가 야 진주만 폭격한 그 나라. 그러니까 야, 하와이. 응. 태평양 전쟁 한가운데가 하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노우에 공항이.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하루 이틀 얘기들이 아니니까요. 뭐 우리 상식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 정서로는 네.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근데 그런 얘기하면 정말 1박 2일, 2박 3일 얘기를 해야겠죠. 지금 일본은 미국이 엄청나게 뭐랄까요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쏙 보여지고 있잖아요. 엄청 가깝지. 네, 가까운 거 그 정도 가까웠고 지원을 그냥 대놓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걱정스러운 뉴스를 많이 지금 보도를 좀 하고 저도 전해드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가운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이런 상황 속에 좀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하이브리드카는 지금 집계한 이후에 이 판매 대수가 가장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HBM 얘기를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할 건데요. 하나는 지금은 뭐 HBM 쪽이 아니면 IT 쪽에서 움직이는 게 크게 없어요. 디스플레이 쪽 몇 개가 있고 한데 일단 어제도 이쪽이 가장 강했는데요. 정부에서 HBM을 이번에 시설 투자 최대 25%가 세액 공제하는데 새로 넣는 거예요. 이거 읽어드리면 작년에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7개 분야 50개 시설에 기업별로 이게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핵심 사업과 다 다르고 15%에서 25% 세액 공제 발표를 했는데
27일 날 후속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여기에 딱 찍어서 HBM, OLED 공정 장비, 수소 가스 터빈 및 저장 시설 4개를 더 편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 4개 사업은 요 최대 25% 세액 공제에 편입시켜서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좀 어저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 집중하라 이런 의미겠죠. 네. 정부 정책은요. 자, 5번째 뉴스가 좀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자, 이데일리나 머니투데이만이 아니고 어제 많은 뭐랄까요 인터넷 커뮤니티들 뭐 이런 데서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 36GW의 HBM3E의 개발에 성공했다. 그 SK 하이닉스는 HBM3E 8단 적층의 24GB인데 요거 3월 달부터 양산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HBM의 후발로 좀 늦어졌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8단 적층을 공개하면서 HBM 실기를 만회하겠다라고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획을 발표했는데 SK 하이닉스는 양산에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또 늦었거든요, SK 하이닉스에. 근데 이번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SK 하이닉스는 8단 적층의 24GB인데 우리는 12단 적층의 36GB 개발에 제가 물음표를 썼습니다. 성공해서 이거 지금 테스트하고 양산에 빨리 진입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요즘에 보시면 제가 전에 한번 약간 비판적인 어조로 삼성전자가 미래에 우리 이나노는 뭐 할 거다, 2025년도에 뭐 할 거다, 2026년도에 뭐 할 거다 이런 것들만 굉장히 많고 지금 당장 전 세계에서의 가장 핫하고 이슈가 되는 것들의 발표가 별로 없다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뉴스가 많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약간 바뀐 게 지금 HBM 관련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를 똑같이 따라해서 우리도 할 거야 이렇게는 발표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바라보면서 야, 그래 삼성전자니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좋은 걸 개발해서 빨리 진입할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자. 이런 뉴스가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건 역시도 좀 지켜볼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던 삼성전자를 갖고 있던 아니면 그 후방에 뭐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소부장을 갖고 있던 간에 더 좋은 HBM을 개발해서 더 빨리 진입을 하는 것을 좀 바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SK 하이닉스에 뒤처진 삼성전자의 흐름 때문에 주가 흐름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에이 늦었는데 뭐 또 뭔 얘기만 하네. 이거 삼성전자 이제 이렇게 막 치부하는 분들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요즘에. 네. 요즘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는 보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자 그러면 요 뉴스 플로우를 추적해 가면서 이게 테스트가 언제쯤 지난번에 테스트 한다 그러니까 성공해서 납품한다 이런 얘기들을 안 나왔었어요. 지난 연말에는. 요번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거는 우리 시장 전체에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굉장히 큰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큰 기업에서 자꾸 뉴스가 지켜보자라는 뉴스가 계속 적층되면은 네, 맞아요. 안 좋은 거예요. 아, 하기로 결정. 아. 뭐 납품 시작. 예,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발매 개시. 네. 뭐 이런 것들이 뉴스가 적층이 되면은 그건 좋은 건데 뭘 발표를 했는데 계속 지켜봅니다. 준비. 네. 맞습니다. 계획. 저도 그래서 아침에 뉴스를 픽할 때 네. 뭐 개발 중 2067년부터 시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일부러 빼고 오는 거거든요. 그거 빼고 오는 거고 전에 제가 한번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의 워딩을 갖고 한번 그렇죠. 있었죠. 재밌었어요. 예, 그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기다려 보자. 올해부터 뭐 턴아웃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요. 아무튼 그런 워딩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로봇 비서의 만능 생활 이름이 그런 것 같아요. 가사 생활 도우미 개발 파트너십을 먹고 협업 강화한다. 로봇 관련주 뉴스가 하나가 더 나왔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결정을 이사회에 의결을 했습니다. 결국은 했고요.
3월 26일 날 주총 승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23조 원이에요. 시가총액 코스닥 1위이고요. 2위가 에코프로가 15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 두 개 빼고 3위, 4위가 지금 바이오가 들어와 있는데요. HBL이 9.9조, 알테오전이 요즘에 폭등해갖고 역사적 신고가 나면서 8조가 됐어요. 그 밑으로는 6조, 5조 요 정도예요. 근데 정말 이 얘기할 때마다 답답한데 네. 10조 이상 20조의 종목이 그냥 다 가버리면 HBL도 지금 간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1부 리그, 2부 리그로 나누지 그냥. 그럼 뭐 한다고 저기. 코스닥은 네? 뭐 저는 뭐 그런 비판도 있지만 뭘 주의해서 좀 봐야 되냐. 그리고 투자하실 때 우리가 투자 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5조, 4조, 3조만 돼도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막 들어와요. 그럼 시장에는 코스닥 150 선물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코스닥 150 뭐 코스닥에 있는 ETF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5조, 3조만 돼도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수급이 막 바뀌어 버려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1조, 2조 정도가 되면은 얘네들을 사실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수급에 의해서 거기까지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빠지는 이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코스닥 기업들은 어떤 한 이슈나 테마가 형성이 되면 정말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조 단위로 5조, 6조까지 막 올라가는 종목이 생깁니다. 막 5배, 10배씩 가면서. 그런 종목들은 또 올라갔다가 사실은 기업 가치 뒷받침이 안 되니까 어느 순간 보면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등락폭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런 기업들이 나가는 거야 뭐해서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코스닥 시장에 이렇게 낮은 시가총액만 있는 상태에서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막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면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요. 좀 본질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예. 뭐 코스닥에 들어와서 투자자들을 모아서 시총이 많아지면 네. 거래소로 이전하는 그 루트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지금 나스닥에 미국 대표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게 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잖아요. 예. 나스닥에 그 맞습니다. N자를 K자로 바꾼 코스닥인데 그러니까 시장의 개념 정의가 나스닥과 코스닥이 다른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거는 문제인 것 같아. 처음에는 나스닥을 벤치마킹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자체 제도를 말씀 저는 드린 건 아니고 그건 김프로님 의견에 좀 공감을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실 때의 주의점 또는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수급의 변화는 이 시가총액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을 염두에 두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장이 나스닥이 있고 NYSE가 있잖아요. 네, 나이스. 예. 아마 이거 역전됐거나 역전될 걸 지금 NYS의 시가총액과 나스닥의 시가총액이 2023년도 거의 붙었었거든요. 네. 아마 역전됐을 거예요. 아마 역전될 그렇죠. 되거나. 왜냐면 지금 뭐 엔비디아가 2조 달러가 그러니까. 터치하고 그랬으니까. 네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